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그 서비스 ICT 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은경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오토 영역이라고 하면 페이먼트가 가장 강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이먼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보시면 여기 사람들 얼마나 왔을까? 우리 매장에 도대체 어떤 고객들이 오고 있고 이런 어떤 인스토어 어널리틱스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텔레콤 오늘 좀 블루투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BLE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제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결제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하게 나는 이 카드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마트 카드 시장도 존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가 이제 점점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그리고 어떤 그 모바일 수단, 결제 수단을 인식하기에 다양하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포스도 오프라인 결제를 그 리딩하고 있는 수단으로서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방법을 오프라인 결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누가 이거 스마트폰을 꺼내겠냐? 아니면은 여기서 누가 앱을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UX 측면이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UX도 다양하게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스마트폰으로만 결제를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혹시 뭐 3일 동안 하는 그 락 페스티벌 이런 데를 가면 이런 밴드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그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밴드를 통해서 태깅을 해서 뭐 결제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콘은 아무래도 뭐 태깅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멀리 떨어져서 결제를 해야 되는 뭐 새로운 UX 아니면은 뭐 제스처, 어떤 모션과 같은 결제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UX도 오프라인 결제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와 함께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결제. 블루투스 결제는 우리가 카드를 스트라이프 하거나 아무튼 이런 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를 블루투스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비콘에 대한 결제가 있습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렇게 신호를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를 한다라든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물건을 이렇게 픽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블루투스 비콘 기반의 어떤 결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비콘이라고 하는 이 동글 자체가 저희가 결제용 비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용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결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스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됩니다. 포스로 전달이 될 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동글이 있는데요. 블루투스 동글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앞쪽이 얘기한 게 온라인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결제라고 하면 이 뒤쪽은 오프라인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결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동글이 있는데요. 동글이 있어서 제가 블루투스 신호를 이렇게 스캐닝 하게 됩니다. 제가 블루투스 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스마트폰을 들고요. 매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포스가 스캐닝해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뭐 그리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결제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유저 케이스가 있는데요. 내가 자리에 앉아서 굳이 저기 포스 앞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결제를 한 다음에 결제 정보를 저 포스에 있는 동글로 전송을 해서 결제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핸즈프리라고 해서 내가 주머니에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이 나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변을 하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않고 그냥 포스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핀 번호를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씬도 나올 수가 있어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결제는 그간의 어떤 태그 방식, 태깅 방식이 아닌 새로운 UX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루투스 결제는 그 텔레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글 쪽에서도 이번에 플라소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 왔는지를 인식하기 위해 가지고 이 포스에서 블루투스 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어오면 얼굴을 보고 인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누구세요?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묻는다라든지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그 이니셜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이제 쏴서 사용자가 내가 이 이니셜을 받은 사람이에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인식을 해서 결제를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투스를 써서 앞전에 설명드린 뭐 핸즈프리라든지 아니면 시티 이렇게 다양한 그 오프라인 결제에 UX를 적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도 스마트카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에 뭐 저렇게 복잡한 기능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카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 니즈에 따라서 무인 자동차가 뭐 왜 필요하냐 나는 겁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 안에서 파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어떤 스마트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저런 그 데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주문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주문한 내용이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보다 좀 해외에 더 좀 일반화되어 있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결제가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스마트카와 같이 자동차와 연계된 이런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그 블루투스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모바일이 아닌 아날로그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블루투스 전자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전에 그 데모를 저희가 전시를 했었는데요. 스마트 카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한 카드인데 카드를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신용카드, 멤버십 또는 OTP와 같은 내가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이 하나의 올인원 카드에 집어넣는 게 스마트 카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블루투스 기술을 좀 접목을 했고요. 이 안에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하나 카드라든지 뭐 외환 카드 이러한 같은 카드를 이제 발급받아서 발급받은 정보를 이 스마트 카드에 넣고 싶은데요. 이때 활용을 하는 게 저희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폰과 이 카드의 연결을 블루투스로 신호를 페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발급받은 카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주고받은 정보가 이 카드 안에 들어가서 카드는 한 장이지만 다수의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매장에 갔을 때 어떠한 카드를 쓰고 싶다라는 거를 저 아래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된 내용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경험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나는 모든 게 모바일로 가는 게 좋아 스마트폰에 다 넣고 싶어 하고 있는 고객도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B2B로 해서 VIP 카드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VIP용 카드로 해갖고 저기 카드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석이 박힌 카드도 제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제가 B2B 형태로 판매를 해서 사용자들이 여기에 카드 정보를 들고 다니면서 오프라인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대로 쓰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BLE 전자카드이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BLE 기술을 그대로 써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스마트폰하고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깜빡 잊고 카드를 어디다가 놓고 왔다라고 하면 거리를 인식해서 이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카드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라고 하는 신호 특성을 이용해서 카드가 얼만큼 더 스마트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UX를 더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만든 게 블루투스 전자카드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회사의 어떤 멤버십이라든지 그리고 B2B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상용화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자카드 이런 거 누가 만드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자카드 시장도 있습니다. 아마 요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코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N개의 어떤 그 카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널을 좀 더 크게 해서 실제 모양 자체도 거의 이제 그 아날로그한 그 카드와 똑같은 UX를 제공해주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카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은 그 마그네틱이 이제 그 어떤 보안상 많이 취약을 하기 때문에 터치 방식으로 저희는 좀 바꿨고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BLE 기술을 이용한 그 결제, BLE 결제가 NFC 결제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 결제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모든 게 이제 모바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전자카드도 어떻게 똑똑해져서 이런 스마트한 그 세상에서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인스토어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지금 온라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쿠키라는 걸 이용해서 구글 어널리틱스라든지 뭐 CRM 분석, 뭐 포스에 대한 분석 이런 분석들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프라인의 고객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했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재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오프라인에 대한 분석을 모든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 하고요. 이 오프라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또 온라인하고 또 연결하고 싶은 이런 옴니채널 분석 쪽도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 대한 분석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디오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사람 그 카메라를 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이 스마트폰을 센싱을 하면 우리 매장의 어떤 한 고객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에 대해서 신호를 이용해서도 고객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BLE도 있고요. 그 다음에 NFC는 뭔가 이렇게 태깅, RFID도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오프라인의 내용을 가지는데 이 기술들이 특장점이 있습니다. 특장점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애도 있고 좀 저가인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켜야 된다라든지 블루투스도 켜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술을 이제 채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데이터가 수집이 어느 정도 뭐 정확하냐 아니면 이 수집된 데이터가 여기 고객들이 지금 있는데 몇 프로를 반영하냐 샘플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내용이 정말 고객들의 리텐션을 분석하는 거냐 아니면 매장의 고객들이 뭐 줄고 있냐 늘고 있냐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하냐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써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매장의 운영 최적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매장에 가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최적으로 지금 배치가 잘 돼 있냐 아니면 어디에 지금 좀 많이 그 일손이 딸리는데 거기에 더 어떻게 인원을 더 배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스토어 오퍼레이션 쪽에 가장 좀 니즈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리얼타임 마케팅 쪽으로 해서 큐가 아주 길다라고 하면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이 줄고 있어서 어떤 타겟을 해야 되는 상품군을 바꿔야 되겠다,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밖에 나가서 아마 그 데모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 제일 많은 게 와이파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하고 블루투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좀 그 신호 특성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은 저희가 그 와이파이를 키거나 어떤 위치 정보를 키게 되면은 AP를 찾기 위해서 얘가 와이파이 신호를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다라고 하는 맥 정보를 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맥 정보는 누구나 지금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는 센싱 AP를 저희가 매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크기는 와이파이는 50m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센싱 AP를 이 천장에 하나만 꽂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와이파이 신호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BLE,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쏘는 게 아니라 비콘이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콘이 신호를 쏴서 얘가 신호를 받아서 이 스마트폰이 내가 신호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앱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내가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는 내가 지금 와이파이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AP를 막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와이파이는 앱이 필요 없이 신호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콘은 100% 동의에 의해서 뭐 앱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장점이 와이파이로 가지고는 신호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비콘은 광범위하게 수집은 못하지만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비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콘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오프라인 분석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좀 적합한가 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각각 특징을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비콘은 신호를 못 쏘냐? 그런 것도 있죠. 사람한테 이런 태그를 줘서 지금 애들 보면은 이렇게 트래킹 하기 위해 애들한테 이렇게 밴드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채우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신호를 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센싱 AP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런 별도의 태그라든지 별도의 어떤 밴드를 통해서 신호를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늘 들고 다니는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 범위가 와이파이가 더 넓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매장의 어떤 특성, 여기 이제 퍼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매장에 도대체 이 뒤쪽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센싱 AP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매장 밖으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우리 매장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하나의 유니크한 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체류 시간이 얼만큼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매장뿐만 아니라 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존이 지금 굉장히 혼잡한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패스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이러한 분석 쪽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좀 강력한 수단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어널리틱스 쪽이고요. 그럼 모바일 어널리틱스 쪽에 어떤 신호들이 좀 적합한지 이런 분야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행동 패턴을 저희가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에 그 비디오도 같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비디오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고가다 보니까 비디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사람들이 요 앞에서 특정 선반을 뭐 어떻게 더 잘 보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어떤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데모그래픽한 어떤 정보를 더 분석하는 데는 딥다이브 분석의 어떤 비디오 쪽이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FID 어널리틱스 쪽은 여러분들 왜 매장에 가시면 의류 같은데 RFID 태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들고 가면 이렇게 삐비빅 하면서 이렇게 울리는 어떤 분실 방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RFID 태그는 센싱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또 약간 특징이 있는데 리시버를 여기 드레싱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많이 트라이얼을 해봤다. 또는 어떤 사이즈가 지금 아직 판매까지는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옷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품 레벨로도 어널리틱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다, 또는 분석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오프라인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취사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은 그 와이파이를 센싱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풋 트래픽 솔루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깥에 아까 좀 전시가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매장에 이러한 와이파이를 센싱할 수 있는 센싱 AP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센싱 AP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와이파이 신호를 수집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요. 클라우드에서는 SK텔레콤의 그 빅데이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수집된 고객들의 방문이라든지 재방문, 그리고 어떤 그 방문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성별 또는 연령,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지까지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결합해서 분석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샘 플래그스토어에 가시면 플래그스토어 굉장히 좀 큰데 한 5층 규모인데 저희가 28곳에 지금 현재 상용 판매를 했고요. 지금 다른 쪽으로도 계속 판매를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밖에서 이렇게 데모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수집하고 이거 이러면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지금 와이파이 신호는 다 어떤 분들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집을 할 수 있고요. SK텔레콤은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유동인구에 대한 데모그래픽 정보를 이미 오픈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통계 정보를 인스토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센싱,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을 해서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뭐 시간대별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연령 이런 다양한 어떤 트렌드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다냐? 아니죠. 밖에 나가 보시면 뭐 와이파이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콘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가 분명히 좋은 강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인스토어 어널리틱스에 대한 트렌드는 이런 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모든 걸 통합하기보다 어떤 회사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점 어떤 그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기술로서 인스토어 어널리틱스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스토어에 대한 어널리틱스를 더 이렇게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그리고 비콘 조금 뒤에 그 비디오 쪽도 설명을 하실 텐데요. 비디오 어널리틱스까지 저희가 결합을 해서 오프라인의 그 분석을 더 높일 수 있게끔 지금 기술을 계속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되는 내용이 이런 센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가 있는데요. 매장 입장에서는 내 매장 또는 나의 프랜차이즈만 설치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크로스한 교차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 입장에서는 지금 제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매장의 그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 어느 쪽을 많이 방문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하고 우리가 제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분석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석 내용이 다른 여러 매장에 그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사례인데요. 덴스티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에 많이 오는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은 그로서리는 어디에 많이 가더라 라고 하는, 또는 우리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 방문 순위가 높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화장품 가게에서는 우리는 지금 화장품을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거하고 해서 제휴를 어디랑 더 맺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크로스한 정보를 이제 많이 와이파이라든지 센싱할 수 있는 정보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어떤 품질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분석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석 모델까지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 모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이 얼마만큼 이제 정확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데요. 뭐 일례로 저희 그 텔레콤 매장에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장에 바깥을 지나가는 유동인구와 방문객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늘고 있는데 방문객이 줄고 있는 이런 매장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는 줄고 있는데 방문객이 좀 늘어난다라든지, 그래서 매장의 어떤 그 헬스 체크 또는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서 이런 거를 저희 회사 좀 유통기획팀에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말을 하는 거는 그 하나의 팩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마케팅 정책을 뭐 그때 강하게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권에 어떤 다른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데는 다양한 모델이 이제 결합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그 센싱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그 굉장히 그 매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들 그리고 다른 인더스트리 간의 어떤 교차 내용들 이런 분석 내용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밸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석하면 다냐? 분석하면 왠지 빅데이터 막 이러면 약간 좀 버즈워드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뭐 우리가 타겟팅도 하고요. 뭐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뭘 더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뭐 항상 좀 서비스가 결합되지 않은 그냥 분석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오토 세션을 가지면서 조금 더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내용이 텔레콤이 이런 분석 내용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지만 결국은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거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고객들이 그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어떤 매장주 입장에서 어떤 다른 서비스들을 뭐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프라인에 대한 분석 정보가 오프라인으로 그냥 끝날 거냐? 그건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손은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아까 통계 정보 분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매장의 어떤 온라인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보고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하고 하는 그 온라인 쪽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오프라인에서 분석된 이런 데이터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뭔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아이디와 오프라인에서의 뭔가 존재했던 아이디를 이제 고객 동의 하에 저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간 온라인에 많이 치우쳤던 분석이 소위 말하는 360도의 분석으로서 조금 더 분석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센싱에 대한 내용도 와이파이도 동의하에 사용자가 나는 와이파이 신호를 센싱해서 뭔가 타겟 마케팅을 해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센싱을 한 어떤 프레젠스 정보를 이용해서 또한 어떤 실시간 캠페인이라든지 마케팅 분석 정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쪽에 그 분석 기술이 어떤 다양한 그 기술들과 이제 인테그레이션 돼서 발전하고 있는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더 확대돼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밸류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하고 결합된다라든지 실시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끔 분석 정보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인수 어널리틱스를 이해하시고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모전 이런 거 하실 때 꼭 체크인 이거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석 정보하고도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뭐 비즈니스가 더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 한 3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건데 간단한 질문 3개 좀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께서 한번 질문 해주실 분들 골라주시겠습니까? 취약점요? 제일 많이 묻는 거는 BLE 아까 그 동글이 여기 그 포스에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요. 포스에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글을 아무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매장은 2층이에요. 우리 매장은 3층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결제가 복잡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그 커넥티드 비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비콘도 마찬가지로 커넥티드 비콘을 써서 비콘 신호를 이렇게 더 확장하는 릴레이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까 질문 좀 많이 하셨는데. 예,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실제 이 서비스는 그 데이터를 취합한 단보다 클라우드 단의 백오피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백오피스에서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서비스를 층별해서 좀 가격을 따로 이렇게 책정하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 가격 정책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저희가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옴니 채널 이런 쪽은 기업이 이미 CRM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이 솔루션을 그 딜리버리 형태로 받기도 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클라우드 형태와 독립적인 솔루션 형태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형태에서도 기본적인 그 분석 정보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요 AP 하나당 뭐 4만 원에 지금 되어 있는데 분석 레벨을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하고 더 결합해서 뭐 트렌드 분석 정보라든지 이렇게 따라서 좀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기 그 어널리틱스 쪽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렇게 어널리틱스 정보로 이렇게 분석되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저게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저렇게 불특정 다수 아니면 고객에 들어온 사람 정보 자체를 이렇게 수집한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두 번째 뭐 그걸 또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뭐 고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민감하죠. 빅데이터 하면은 항상 양면의 칼이 고객 정보 이슈가 없냐 뭐 이런 게 가장 그 위험한 거인데요. 현재 와이파이 정보를 이제 센싱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서비스에도 이미 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를 통해서 상품 출시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펜날을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이제 와이파이 정보가 이제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내 그 수집된 맥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이후에는 다른 정보를 쓰지 않고요. 통계 정보를 가공한 이후에는 저희가 남기지 않습니다. 네. 예, 시간상 요것으로 마치겠고요. 예, 예, 열정적인 강연해주신 저희 손경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